제자예요. 용서부터 빌겠습니다, 사모님. 용서? 전 지난 며칠 밤을 교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고 그런 여자에 불과해요. 그렇고 그런 여자? 룸사롱에 출근하던 여자예요. 그래서 화대를 못 받았니? 저 사모님께 외람된 말씀을 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외람된 행동이다. 외람된 말씀을 더한다. 지금 교수님의 정신 상태는 한마디로 너무나 공허하고 황폐한 것 같았습니다. 외투부주제 꽤 어려운 말도 배웠네. 전 진심으로 교수님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건강을 어째서 네가 책임지라는 거니? 취약하다 못해 건방지기 짝이 없는 년이네. 사모님, 전 비장한 각오로 사모님을 뵙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단 말씀이에요. 교수님의 마음은 끝물을 방황만 일삼고 계세요. 사모님께서 교수님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당신 아내의 마음도 좀 붙잡아 보란 말은 해봤니? 전 깨질 각오를 하고서 제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심이 너한테만 있다고 하든? 그래, 이름은? 마은지예요. 뭔지 예수님을 믿어보겠니? 예수님을 믿고 참여하여라. 그러면 나도 네 허물 모두를 용서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해 주실 게다. 나도 죄 많은 여인이라 차마 너한테 돌을 던질 수는 없구나. 사모님, 그만! 그분은 그분이고 난 나야. 우리 집은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 가족 모두가 달팽이처럼 자기 껍질 속에서만 숨을 쉰단 말이다.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생을 내게 주소서. 누구세요? 아빠. 야, 일 있었냐? 일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돌아왔고 정해진 순서에 따르듯이 할아버지랑 한바탕 전쟁을 치렀어. 무슨 일로? 맨날 저가 그 타령이죠 뭐.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예수를 믿지 이 살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 엄마가 또 그냥 그런 말씀은 지겹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제해 주시옵소서. 욕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이 두 영혼을 구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놈의 찬송가는 지겹지도 않소. 당신이 상대할 여자는 2층에 있을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근데 제자로 자료 정리를 좀 도와주는. 알아요? 당신의 얼굴이 몇 개라는 것까지. 아니, 뭐 새삼스럽게 내 얼굴을 문제 삼을 건 없고, 당신 눈에 난 그냥 사탄이 되니까. 그럼 뭘 문제 삼자는 거죠? 아니, 모처럼 들어와서 왜 또 아버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아버님이 신앙의 자유권을 침해하려 들었으니까요. 신앙의 자유권 참 거창하구만. 그래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 아버님은 진작부터 절
저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충분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도 뭐 착한 며느리로 둔갑될 일 전혀 없고. 모르긴 해도 그런 뜻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집안이 엉망진창이라 봐서 좀 나섰을 거고, 그리고 아버님 생각에 당신 신앙생활이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할 거 아니요? 아버님, 진작부터 저를 광신도로 몰아붙였어요. 아유, 당신이 집안 살림을 내팽개친 건 사실이잖소. 집안 살림에 흥미를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게 전적으로 제 책임만은 아닐 거예요. 집안 경제권을 저한테 물려주었다면 전 이렇게 허술하게 살림살이 뿌리진 않았을 거라고요. 됐어. 이 집에서 들어가기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알았어. 됐어요. 그만둡시다. 아, 그래요? 그만. 해묵은 임신을 만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어머님도 계셨군요. 아버님이 막 잠드셨다. 알았어요. 어머한테 꼭 한마디 물어봐야겠구나. 참말로 네가 이 집을 헐고 교회당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왜 안 되는데요? 누가 안 된다고 했냐? 법당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나도 해봤는데 뭘. 아버님은 서당을 세웠으면 하셨을 거예요. 저녁은 어머니 준비해 올 테냐? 어머님이 하시려고요. 아유, 네가 바쁘다면야 나라도 해야지. 알았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오늘 밤이 제삿날이라는 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안다는 말만 그렇게 자꾸 쉽게 하냐? 때가 되면 제사상이 도착할 거예요. 어? 제사상을 어디로 주문하면 배달까지 해준단 말이냐? 요즘 세상이 이렇게 편리하다니까요, 어머님. 엄마, 제사상을 파는 가게도 어디 있단 말이냐?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가게가 생겨나겠지요. 아이고 세상에, 제사 음식은 후손들의 정성이라고 하는데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지루하지 않았어? 좀 지루하고 심심했죠. 그래서 모처럼 책을 좀 읽어봤어요. 셰익스피어 작품 햄릿. 옛날 생각이 많이 났겠고.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옛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세계여행을 해보겠다는 둥 화려한 꿈도 참 많이 꿨는데 우리 둘이서 떠나는 그림 어때? 시골동자의 보랏빛 꿈은 아닐 거예요. 아직 그 보랏빛인 건 어떻고? 흑갈색이 어때? 집사람이 돌아갔다고. 여기 오신 적은 없었어요. 그 누군지가 내려갔다가 네? 인사 좀 올리려고요. 만나봤더니 예수님을 믿으란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깜빡했군. 은지목에다 십자가 하나 좀 걸어놨어야 했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말이야. 누구세요? 미석이 형부가 왔을 거야. 내가 전화했어. 형부! 그래 나야.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야. 네. 어서 와. 안녕하셨어요. 형부, 잠깐 나 좀. 들어가시죠. 사랑이란 언젠가는 흐르는 거라고, 지난 세월 거치며 우는 거라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오늘은 집으로 돌아올 마음이 간절했었나요? 물론이지. 우리는 왜 그늘 속에서 만나야 할 인연으로 태어났을까요? 불가달게말로 보랏빛 수수께끼 합니까? 그런 생각은 필요가 없단 말씀 같은데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술이 좀 그런 나가니까. 것이 인생이라고. 야, 언제쯤 방송에서 스타 가수 김수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 기다려보십시오. 예술은 기다림의 열매는 아니다. 그러자. 기다리면 나도 이력이나 사람이니까. 교수님은 준이가 왜 가출까지 했는지 아세요? 걔들이 그런 소리를 한대. 언젠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할머니와 엄마의 종교 갈등에 신물이 났고 할아버지의 여성에 대한 멸시나 우격까지 숨이 막혔고 아버지의 무관심에 정면이가 떨어졌고 당황하는 언니 꼴이 보기 싫어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대요. 이유인 즉슨 충분하구만. 그런데 저도 포함되지만 결국 그런저런 구실은 다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우린 자기 자신에게 너무 무책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우린 이미 시궁창에 떨어진 몸이 되어 있었고요. 뭐 씹을 것도 줘. 선생님, 접니다. 강민석. 아이고, 안녕하셨습니까? 강 변호사, 오래간만이세. 좀 앉아. 저 대학 제자일세. 안녕하세요. 마은지예요. 좀 전에 주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이때 내 사위가 될 뻔했었지. 아니 사위는 사위지. 나 몰래 두 사람이 연애를 했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또 금방 나 몰래 헤어졌더라고. 모든 게 제가 못난 탓이었죠. 아니 이 그년이 꼭지 해를 닮았어.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웠죠. 근데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전 아마 양아치가 됐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윤지 씨는 저쪽에 가건물이 한때 장학생들의 기숙사였다는 사실을 모르실 겁니다. 네, 몰라요. 저곳에서 몇 년 동안 저 같은 학생 대선의 기숙을 했었답니다. 머리는 좋은데 환경이 불우한 학생들. 물론 숙식은 무료였고요. 젊음은 무모한 거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때 바람직한 교사상이라는 표창장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운동으로 다 부질없는 일들이었네. 아닙니다, 선생님. 아버님은 그때 그깟 장관 표창장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네. 그때 두 분이 만났던 말씀이시군요. 선생님, 자, 술이나 들지. 저기 다음 달에 내 출판사에서 인생 나올 게 좀 있어. 그때 갚기하게. 자, 선생님,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전 선생님을 오늘 대하니 가장 모를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세월이 참 모자라는 느낌을 지어버리세요. 이 사람이 법조인은 감상주의자가 됐어. 아범마! 할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제 요령을 나 없이는 못 산다며 매달리던 그 닮은 년들이
정치지대도 만들었었고 이 청와대와 직통했던 그 위세도 연기처럼 사라졌고 이런 내 앞에서는 슬슬 기기만 바빴던 식솔들도 이제 나한테 눈에 하이빔을 치고 댕기려고 말하니 대체 내 꼴이 이게 뭐냐. 날 그저 중풍으로 무너진 반토막 분리수거 가방만 여기저기 더니 도대체 내가 어디서 무슨 놈의 살맛을 찾을 수가 있어? 어디서 무슨 놈의 살맛을? 아버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은 결판을 내보자꾸나. 내 방으로 와. 변호사님은 제게 따로 하실 무슨 말씀이 있으시겠죠? 준이를 만났으니까요. 교수님이 저 같은 여자한테 홀렸다니 놀랍기도 할 테고요. 뭐 전적으로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네, 저도 변호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말씀하시죠. 변호사는 듣는 훈련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교수님, 교수님은 지금 중환자나 다를 바 없거든요. 절망감에 사로잡힌 패배자 같기도 하고 때론 난로가의 철부지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싫어요, 이런 생활을. 아파트를 사줄 테니 같이 살자는 멍청한 남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전적으로 은지 씨한테 매달려 있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우리는 서로 기대선 두 개의 집단 같은 꼴이에요. 제가 빠지고 보면 교수님은 금방이라도 쓰러지고만 집단 같은 거라고요. 만약 선생님께서 빠져나간다면 은지 씨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 쓰러지진 않을 거예요. 눈물은 좀 흘리겠지만 전 더 이상 추락할 여지도 없는 밑바닥 여자니까요. 전 그냥 교수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교수님이 홀로 일어서시도록요. 그래서 좀 전엔 큰맘 먹고 사모님까지 만나뵀지만 역시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교수님과 사모님 사이엔 철벽 같은 무엇이 가로막혀 있었다고요. 두 분이 화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거나 저 난파선 위에 올라탈 교수님을 구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난파선이요? 교수님은 저 그림을 난파선으로 여기시며 스스로 저 난파선에 몸을 싣고 계시는 거예요. 난 이게 변호사의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가한 얘기만 나눌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장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 여기서 정말 무서운 최악의 사실을 발견했어요. 정말 무슨 최악의 사실을. 변호사님, 교수님은 약물 중독자예요. 양 중독자요? 마약일 거예요. 엑스터시 같은 환각제거나. 마약이라고? 인간인가 하다가 지난 밤에 확신을 얻은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 보니 한밤중인데 교수님 혼자 이 서재에 앉아 계셨어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으려니 했는데 좀 있다 보니 교수님이 혼자 황홀병에 빠져서 마구 연극 대사를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 있죠. 영어로 또는 우리말로. 가만히 듣고 있어 보는데 햄릿의 대사들이었어요. 이거 목류병인가? 하다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교수님은 분명 마약에 취한 상태셨고 정신장애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야 싶다면 가끔 저한테도 손을 내미셨군요. 일단 친구부터 해야겠죠, 변호사님. 은지 씨, 이 사실을 누가 또 알고 있죠? 아직은 저만 할 것 같은데요. 은지 씨, 고통스럽게 좀 잠시만 참아주시죠. 제가 무슨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죄악의 경우 은지 씨와 선생님은 사제지간이라는 말로 버텨낼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선생님을 교단에서 매장되면 물론 크나큰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꼭 좀 어떻게 해주세요, 변호사님.
웬일이죠? 오랜만이요.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면서요? 수남이가 뻑을 좀 쳤나 봐요. 오늘 제사에 모두 모일 수 있다. 아이 자식 정말. 잠깐만. 당신이 남자가 몇 년 때 당신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일만할 거예요? 그림에 지친 당신 아들은 먼산 파랑이가 돼 있는데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했을 텐데요. 매형 그만 포기하세요. 누나 안 돼요. 그 누나. 누나들 좀 불러주라. 누나 들으라고요? 내 문제 때문이 아니야. 그 누나, 작은 누나, 여기 좀 나와. 그것도 절미하고 지금 아버님 상태가 말이 아니다. 한마디로 아버님은 제정신을 잃고 물에 빠진 사람 같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했죠. 아 골치 아파. 큰 누나, 그놈의 골치는 언제 날 거야? 누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잖아. 제멋대로 연애도 하고 가출도 하고 학생운동도 하고 또 뭐 지금 직장까지 다니고. 근데 골치가 도대체 왜 아픈 거야? 난 누나가 그 잘난 학생운동 한다고 할 때부터 다 알아봤어. 누나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거 알기나 해. 수남이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입 닥쳐! 작은 누나 너도 마찬가지야. 할아버지 말씀이 다 잔소리는 아니라고. 우리 집 여자들 아주 문제가 많다는 거, 창피한 줄도 모른다는 거, 그거 다 맞는 말이야. 누나 잘 모르겠지만 내 친구 중에서 누나 술집에서 봤던 놈들이 있어. 수남아, 지금 시급한 건 아버님 문제야. 아버지는 아버지 뜻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희가 뭘 어쩌겠어요. 정작 한심한 건 우리들이라고요. 누가 뭐래도 아버지 대학 교수님인데 우린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꼴통에 날라리에 날건날에. 어느 날 밤 아빠가 취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남아, 우리 가족은 말이다 포스트 모던 가족이란다. 너도 알겠니? 그래서 사전을 뒤져봤더니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중심을 잃었다는 뜻이고 기존 가치관의 해체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수남아, 우리가 지금 그런 철학을 논할 때가 아니야. 선생님은 약물 중독자가 되셨다. 약물 중독자요? 우린 부자 물질이 나요. 어머마,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라. 네 아버지 성격 잘 알잖니. 아니, 몇 번 선거를 들어도 당신 말씀이 다 오갔습니다. 난 내 전생에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없었고 중심도 못 잡는 놈에 줄데도 없는 놈이고 살이 낀 자야 이혼도 못하는 바보 멍청이가 들림없다니까요. 저도요. 꼴도 보기 싫은 남편하고 이혼조차 못하는 저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여편네가 틀림없다니까요. 언니, 언니, 제사가 끝나고는 가란 말이야. 상관마. 언니, 할아버지 성격 몰라서 그래? 상관 말라고 했지. 언니. 아빠, 저예요. 그대로 있어. 얘가 들었다. 아빠, 왜? 그냥 가려다 아빠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야, 여기 있다 내 얼굴. 야스퍼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현대인의 형상은 고슴도치와 흡사하다. 혼자는 외로워서 누군가를 포옹화하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번에는 상대방의 가시에 찔려 피만 흘리게 됩니다. 마실래? 좋아요. 좀 전에 강변호사 만났어요. 준이랑 함께. 아빠 걱정을 참 많이 하더군요. 하지만 전 아빠 걱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나도 너한테 내 걱정해달라는 부탁하지 않을게. 정말이에요. 전 일상의 모든 관념에서 해방되는 생활을 해왔으니까요. 그렇게 살기로 애쓴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지만 그런 저를 향해 주위 사람들은 철저한 이기주의다, 개인주의다 하고 비난하려 들었지만 전 그런 비난 따위도 개의치 않아요.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 까닭이 없으니까요. 네 입에서는 버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구나. 아빠, 전 지금 어떤 이해를 바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제 모습이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강 변호사는 아직도 날 기다리는데 아직도 날 잘 알지 못한 탓일 거예요. 전 아빠 생활을 두고 이렇쿵 저렇쿵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할아버지가 이혼조차 못하는 바보라고 아빠를 몰아쳤다죠. 그게 어디 새삼스러운 일이냐? 할아버지 말씀 여하가는 아빠는 아빠식으로 살아가세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잖아. 네, 그렇게 살아가세요. 저 아가씨와 미래를 즐기는 모습이 강 변호사나 준이에게는 충격을 줄 것 같은데 전 그렇지도 않아요. 역시 장녀답게 씩씩하고. 갈래요, 아빠. 너하고 제사는 아무 관계가 없지? 그런데 아빠, 또 뭐냐? 마약만은 멀리하세요. 마약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누가 그래? 아무리 내가 그까지 상식도 모르겠고 날 내워싸고 있는 유진영 깨뜨리지 못하겠다. 숨이 막혀. 날 내워싸고 있는 이 짙은 안개를 거둬버릴 수가 없고. 죄송해요. 저 또한 아무 도움도 드릴 수가 없어. 갈래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저런 싸가지 없는 게 그래야 아니 저런 년들의 애가 누구라고? 에이, 그만 방으로 두시오. 아이고. 아니 이게 제사이란 말인가? 예, 그래요. 아이, 음식점에서 배달해온 책상이랍니다. 알러리 죽지 알러리 죽어. 어? 난 들어가서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보겠어. 자 당장 이름을 대상 추억 중일로 나가. 태초의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당신 나 좀 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옛날부터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혼하기를 원해서 그래서요. 나도 그러기를 원하고 저도 원한다고 했을 텐데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 까닭 왜 저한테 묻죠? 아버님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바로 위장형입니다. 아범에 나이가 어느새 예술을 남겼다며? 그런데 너희 문제에 왜 날 끌어들여? 이런 위장형은 외상으로 안 된다는군요. 요망스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아버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 이혼은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의 재산에서라도 위자료를 받아내야겠다. 아범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라면이라는 게 아주 좋은 건강식인 것 같다. 그릇만 먹어대는데도 내 목숨이 이렇게 끈질기게 붙어있지 않냐? 내 목숨이 이렇게 끈질기게 술이나 마시. 전 가야겠어요. 가야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듯 교수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잖아.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 누구를 사랑하는 어리석은 짓거리는 다시 하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은지야, 우리 같이 살자. 제발. 지금 은지가 가버리. 나 혼자서 어떻게 버티라고. 글쎄요.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릴 만큼 제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요. 이미 산전수전 다 겪어본 여자라. 나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제가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면요. 진실도 싫다. 우린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교수님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요. 감당? 네. 교수님은 이제 무겁고 거부스러운 짐으로만 느껴질 뿐이에요. 더구나 저 때문에 이혼이란 말까지 나오니 난 이혼이라는 말 꺼낸 적이 없어. 근데 나 아버님이 먼저 꺼내시지. 자식의 결혼 생활까지 간섭하려던 아버님 모습이 꺼내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싸울 수도 없으니 답답할 뿐이라고. 교수님, 좀 전에 언니처럼 저 역시 일상적 관념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교수님한테 발목 잡혀서 고민만 실컷한 셈이에요.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간 저 때문에 본처와 이혼하겠다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네 결심이 그토록 굳어졌단 말이구나. 네. 교수님을 통해 제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은지야, 저번에 널 다시 만날 때까지 내 삶은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텅 비어 있었어. 이제 은진이가 내 희망이었는데 네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나는 어떡하냐?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교수님 술이 있고 마약이 있잖아요, 교수님은. 나 그런 거 너만 옆에 있다면 다 들을 수 있다. 정말이다. 은지야, 날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너뿐이고 날 죽일 수 있는 사람도 너뿐이야. 전 아직 교수님하고 함께 죽고 싶진 않은데요. 나와 함께 죽고 싶지 않다. 그러고 보니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한테 희망이 돼줄 수도 없고 그 어떤 기약도 해줄 수가 없어. 그래, 우리 이별주나 한잔 나누고 그만 헤어지기로 하자. 이거 굳이 가야겠다면 보내줄 수밖에 없겠다. 젊은이들의 사랑 고백은 감미로운 노래소리로 들리겠지만 이 늙고 추한 놈이 사랑 고백이란 천박한 녹두리에 불과할 때지.
좋아요. 저도 교수님이랑 이별주 한 잔쯤은 나누고 싶었어요. 이별주라. 드디어 이별주라. 이놈을 자꾸 눈물이 흐른다. 우리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아요. 네? 이심전심이 좋긴 한데 싱겁기도 할 테지. 이제 우리들의 마지막 밤이잖아. 그동안 내 모른 척했지만 다 알고 있었다. 명재이나 대학 교수 아니야. 그래, 비틀거리는 내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웠을 테지. 우유부단한 내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의 모성애가 발동하게 됐을 때 엄청난 실망감도 맛보았을 때 우리들의 황홀한 이별을 위하여 미안해요. 결국 내가 은지 너한테도 악행을 저지를 꼴이 되었다. 더러운 욕정을 사랑이란 말로 포장하러 들었으니까 가까스로 난파선에 몸을 실은 이 늙은이가 앞길이 창창한 은지 너한테도 함께 난파선을 타자며 꼬드긴 격이니 하늘은 캄캄하고 파도는 거칠고 지금은 밤인데 그래서 별도 달도 없는 밤이 되고 말았는데 간단 없이 바람은 불고 육지는 보이지도 않는데 님, 취하셨어요? 취했겠지. 취해야 했겠지. 한때는 젊음에 취해 물불을 가리지도 못했고 한때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보겠다며 별 희한한 짓거리도 다 하고 왔고 교수라는 권위 속에 안주하며 우쭐대기도 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술에 취할 수밖에 없는 밤이 되고 말았구나. 빌리야, 너마저 떠나려는 이 밤이 아니냐. 이혼도 못하고 가수가 되겠다는 사내 독자도 무엇 하나 못 들어주고 딸과 헤어진 변호사를 찾아가서 돈이나 꿔야 하는 나 장춘재. 교수님, 저도 그런 감상은 딱 싫어요. 교수님, 우리도 이호와 여기서 타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죠? 잉글랜드 1년 시한 교환교수 장춘재를 태운 저 여객선은 영국 본토를 향하고 있지. 거기서 그는 최상의 행복한 나날을 맛볼 수 있을까. 영국!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나라! 나의 오피리아. 이 남자! 남들이 그러는데 올베리는 원래 빵집 딸이었대요. 정말이지? 오늘은 우리 이거 믿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수요원으로 나사.
그럼 저자는 천당에 가고 나는 원수를 갖게 되잖아. 이런 생각 좀 해보는 거야. 악한이 내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보답으로 외아들이 내가 그 악한을 천당으로 모셔? 이건 복수가 되긴커녕 되려 살해를 받아야 할 경우가 되지 않는가? 저자의 손에 걸려 아버지는 현세의 온갖 욕망으로부터 5월의 꽃과 같이 한창일 때 느닷없이 산에다가지 않았는가? 당신에게 줄 태양표가 메발톱꽃이 있어요. 여기 우리들을 위한 운영꽃도 있고요. 저기 설국화도 있어요. 당신께 모란빛 꽃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실 때 몽땅 다 시들어버렸어요. 난 어쩌면 이렇게 지질이도 못난 바보 같은 인간인가? 아까 그 배우들을 좀 보라. 실로 놀랍지 않았는가? 단지 꾸며낸 얘기를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자기 영혼에다 불을 지르니 금세 안색이 창백해지고 눈엔 눈물까지 고이고 미친 듯한 표정과 비탄에 빠진 목소리하며 자기 마음먹은 대로 표현하려 들지 않는가? 단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그 무엇을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라 저건 또 무슨 소리냐?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냐? 몰래 같은 날 위해 저놈이 이게 미쳐버렸구나! 저놈이 애들을 향해 감히 애들을 향해 헬릿은 미쳤다! 미친 헬릿이 칼춤을 추며 등장한다! 나무 관상 보사. 나무 관상 보사. 저놈이 미쳐도 그렇게 미쳐도 저놈이 나도 미쳐도 이게 무슨 소리냐? 쥐새끼냐? 쥐라면 돼지라! 부장님 그러냐? 나는 감히 비둘기만도 못하고 감히 비둘기만도 못하고 구역에 분기할 만한 벨도 없는 놈이시 뭐냐? 호레이쇼, 나는 죽는다. 내 행동이 내 전신을 마비시켜버린 영국에서 오는 소식도 듣지 못할 것 같다. 하나, 한 가지 앞날을 위해 말해두지만 덴마크의 대통을 이을 사람은 포틴 브라스밖에 없다네. 오 주여 주여